내가 40여 년 동안 컬렉션해놓은 필통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. 30년 넘게 탈 얘기만 나오면 추적하고 해서 현지 가서 수집해 온 것들입니다. 나이와 상관없는 인생 최고의 취미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덕질. 한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행위인데요. 요즘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수집품이 너무 많아서 아예 개인 박물관을 차렸다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에 꽂혔을까요? 그 보물 창고를 지금 공개합니다. 한적한 시골길, 그 사이로 깔끔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. 여기가 선생님의 보물 창고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이 공간이 내가 40여 년 동안 컬렉션해놓은 필통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. 연필도 지우개도 아닌 필통을 수집한 이분. 전 세계 필통이 여기다 모였습니다. 선생께서 반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며 모은 이 보물들. 대체 이 많은 걸 언제부터 또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? 종류는 한 650점 정도 되고요. 모은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모았으니까 지금 한 44년 정도 됐습니다. 이 많은 필통을 모으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시작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땐 저는 수집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죠.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게 필기도구가 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보니까 훨씬 시원스럽고 깨끗해지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시작된 수집. 하나 둘 모으다 보니 그 마음도 점점 커졌는데요. 40년이 넘도록 모아온 만큼 특별한 사연이 담긴 물건도 있다고요. 집에 강도가 들어서 몇 점을 가지고 훔쳐갔어요. 그래서 정말 속상했는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인사동 거리에서 내가 좌판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 집 필통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두번 않고 그거를 돈을 원래 살 때보다 더 주고 사온 것이 저 필통입니다. 각각의 필통에 담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. 수집품 하나하나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직접 그림을 그려 모든 정보를 기록해뒀기 때문입니다. 적어도 수십 개, 수백 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하고 또 찾을 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게 없으면 아마 이게 정리하기 힘들 겁니다. 이게 바로 기록의 중요성. 개인 수집품도 열심히 모아서 기록해두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요. 아이들은 오늘 어떤 걸 느꼈을까요?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신기한 필통도 보니까 좋았어요. 필통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했어요. 누군가는 이해 못할 춤이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 행복하면 그만. 그에게 필통을 모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가 보통 문방사후 하면 지필무견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역할로 따지면 필통이 그 지금 말하는 문방사후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물을 치면 수제들을 갖다가 한 군데 재워주고 쉬게 했다가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는 걸 인간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역할이 큽니까? 그래서 난 그 애착을 느끼고 마치 우리 집 자식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. 필통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온 책과 다양한 필기구도 전시되어 있는 이곳. 이 모든 수집품이 호화롭고 값비싼 골동품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역사로 남았습니다.
아이들이 연필과 이런 뭐 필통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기 둘러와 보니까 이제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애들이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먹이나 이런 거 옛날 전통 물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젊은이라든가 현대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선비는 이런 것이구나.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교제를 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지냈구나 하는 것을 좀 잘 배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상북도 안동의 랜드마크 하회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. 두 번째 보물창고의 주인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? 저는 30년 넘게 탈만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표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탈 사랑꾼입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? 언뜻 봐도 박물관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이 탈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? 소장 자료는 한 3,500여 점이 있으나 전시된 자료는 한국 탈 150여 점과 외국 탈 한 650여 점 해서 한 8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걸 얼마나 많이 모으셨냐면 제1회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 세계 탈 전시회를 열기도 했을 정도였다는데요. 그 수집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? 대전 엑스포 할 때에 거기 갔다가 그 외국 부스, 그 아프리카 분들이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그 과정에 그 탈이 참 재미있는 탈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주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탈을 아주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됐습니다. 탈을 모은 지도 장장 30년째. 김동표 관장님은 멋진 탈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하늘길에 올랐습니다. 어떤 때는 한 200kg 정도 되는 그 양까지 화물로 못 보내고 경비가 드니까 그걸 전부 손으로 들고 옷은 아주 남루하고 깨재재하고 그렇지만 저는 즐겁죠. 그게 이만한 이 좋은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오는구나. 와, 이 정도면 정말 진정한 탈 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프리카 콩고의 거북 등껍질로 만든 탈입니다. 이 탈은 어떤 소부족이 아닌 대부족 집회할 때에 추장만이 이 탈을 쓸 수가 있답니다. 전 세계 국가들은 각자 고유의 탈을 가지고 있고 그 탈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그렇게 탈을 수집한다는 건 세계인들의 삶을 모으는 일과 같죠. 현재 지변이나 어려움이 느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을 만들어서 쓰고 얼굴을 감추거나 또 병이 나거나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탈을 쓰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. 고대 국가에서부터 사용됐던 탈.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가면부터 때론 예술 작품으로 또 주술적인 의미로도 사용됐는데요. 우리가 아는 하회탈은 다른 탈과 좀 다르다고요? 하회탈은 도깨비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떤 사람 얼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죠. 각 신분만 다를 뿐 다른 탈에서 보기 힘든 턱이 떨어져 움직임으로 하여금 거기서 표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, 전부 각 탈마다의 그 신분에 걸맞는 관상이 주어져 있습니다. 한국인의 표정을 담고 있는 하회탈. 사실 관장님은 탈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작업도 하십니다. 하루에 한 개도 만들고 또 이틀에 한 개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. 이렇게 전에 못 보던 구석구석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다 챙기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.
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회탈은 기다림과 정성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탈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탈을 만들고 또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탈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디자인 감각으로 만들고 또 우리는 우리 어떤 의식으로 탈을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. 올해 9월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돌아오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. 이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 탈이 모인 관장님의 보물창고도 둘러보면 어떨까 싶네요. 아직도 어떤 수집하지 못한 좋은 자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은 그 자료들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또 수집해서 또 우리 박물관에 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들.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한다는 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. 여러분도 모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누려보세요.